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리뷰를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친구가 이 차량을 사기 위해서 잠깐 시승을 할 때 동승을 하다가 제가 이제 2열이 움직이는 걸 모르고 안 움직인다는 가정하에 올렸다가 좀 욕을 얻어먹고 안 되겠다, 제가 조금 더 찾아보고 나서 다시 리뷰를 해야겠다고 해서 시승센터에 예약을 하고 지금 이렇게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는 레이를 한 2년 넘게 타다 보니까 레이에 대한 사랑이 좀 큰데요, 그래서 캐스퍼가 나왔을 때 그닥 이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자꾸 보다 보니까 조금 캐스퍼랑 레이가 그냥 지향하는 게 다르구나 라고 느끼게 돼서 또 각자만의 매력이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레이 같은 경우는 단순하고 심플하게 좀 스케치된 그런 형태라면, 제 눈에는 캐스퍼는 조금 더 디테일에 좀 신경을 쓴 느낌의 디자인 같습니다. 그리고 이 캐스퍼는 좀 신기하게 지금 디자인이 확 바뀐지 모르겠지만은 기아의 소형 박스카 같은 거, 갑자기 이름이 안 나네.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면서, 그리고 레인지로버의 이보크가 좀 닮은 것 같습니다. 혹시 한번 봐보십시오. 닮은 느낌 안 듭니까? 한 1, 2초 정도는 레인지로버의 형상을 좀 가지는. 근데 요즘은 디자인을 보면 곳곳에 예쁜 것들을 좀 복합해서 좀 조화롭게 만든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열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한번 보려고 하다가 보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 아마 이게 라이트겠죠? 맞습니까? 이런 그릴이라든지 이 범버, 화이트와 생각보다 이 회색의 포인트는 저는 굉장히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거는 여성분들이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여전히 레이의 판매량이 더 좋다고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도 뭔가 레이와는 다른 그런 예쁨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눈에 좀 포인트로 들어오는 거는 이 라지에이터 안에 요 구멍, 사실 뭐 이 구멍이나 하는 역할은 비슷한데 이런 디자인적으로 뭔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 4개처럼 보이죠? 사실 이 전면부에 대해서는 그냥 디자인이 이렇다라고만 하지 딱히 뭔가를 얘기할 거는 크게 없어 보이네요. 근데 이 레이와는 다르게, 레이는 한 이 정도 보닛이 길이가 있는데 여기는 한 1.5배, 2배 정도 큰 사이즈가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레이와는 다르게 확실히 운전석 1열이 조금 좁다는 감은 있습니다. 너무 좁다는 아니지만은 이게 좀 좁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센터 페시아, 제가 실내 가서 한번 보겠지만은 또 그 형상 때문에, 그 디자인 때문에 좀 좁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제가 직접 운전을 해보면서 이까지 한 10km 정도 운전을 해봤는데, 또 제가 주행할 때 좀 얘기하겠지만은 또 그래, 내가 너무 단편적인 한 면만 보고 욕을 했구나, 마치 제가 댓글을 다는 악플러들처럼 이 단편만 보고 판단을 해버렸구나 라는 그런 좀 반성도 했었습니다. 이제 옆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 차량은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경차라기보다 소형 SUV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옆면을 봤을 때 레이가 조금 좀 심플한 선만 살린 거에 비해서 확실히 전면만큼은 아니지만은 저는 뭔가 디자인적으로 좀 많이, 근데 제가 뭐 디자인 전공을 하지 않다 보니까 뭐 전문 용어로 써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은, 옆모습은 저는 어떻게 보면 전면이 제일 이쁘고, 그리고 사이드가 이쁘고, 그리고 후면은 제가 한번 보겠지만은 후면은 뭔가 차를, 안 그래도 작은 경차로 분류되어 있는 차량인데 좀 더 작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레이보다는 이게 낮은 것 같아요. 레이 같은 경우는 운전을 하면 위가 굉장히 높아서 제가 예전에 키 한 190대는 동생을 태워봐도 뒷자리에 앉으니까 와, 차가 크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캐스퍼는 사실 지향하는 바가 다르더라고요. 레이 같은 경우는 좀 실용성 면, 공간감이라든지 이런 실용성 면에서 굉장히 우수한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실용성보다는 좀 성능에, 아마 이게 터보 인스퍼레이션인데 레이는 아마 터보가 안 나오고 뭐 전기차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레이를 탔을 때, 레이 프레스티지 탔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다음 경차를 사면 무조건 터보를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차가 터보잖아요. 아마 그 엔진이 여기 뭐 개선돼서 들어갔거나 했을 겁니다. 근데 확실히 타보니까 도심에서는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이 2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건은 이거예요. 제가 운전했던 그대로 맞춰놓고 한번 뒷자리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는 여기, 이 뒷문은 이걸로 통해서 옛날에 마티즈, 그 신형 이름 뭐지? 그거랑 좀 형태가 비슷하게 요 안에 넣어놨더라고요. 저는 요거는 좀 마음에 듭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여기가 너무 좁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가 너무 좁다고 말했는데, 제가 이걸로 보여놓게, 이걸로 움직이는 걸 제가 사실 몰라서 무지해가지고 그냥 여기 너무 좁다라고 해서 올렸더니만 많은 욕을 얻어먹었거든요. 그런데 2열을 탔을 때, 2열이 좁다고 말했습니다. 2열이 좁다고 말했는데, 제가 이걸로 움직이는 걸 제가 사실 몰라서 무지해가지고 그냥 여기 너무 좁다라고 해서 올렸더니만 많은 욕을 얻어먹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론 앞으로 당기면 이게 다리가 오므려지지 않게 그만큼 이게 좁지만은 이걸 뒤로 끝까지 한번 당겨 봤습니다. 끝까지 당겨 보니까 물론 레이의 공간감, 프론트라든지 이제 위에라든지 공간감은 그 차보다는 좀 못하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2열을 이렇게 뭐 주먹 한 개 반 정도 이상 들어가게끔 움직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시트가 독립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운전석, 조수석 각자 이 길이를 수동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경차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수동으로 움직이는 거는 괜찮다고 보지만은 이게 1960만원 인스퍼레이션이 시작을 하는데요. 풀옵션은 2070만원까지 가는데 가격이 비싼 거에 비해서 또 가격 생각하면 이게 좀 아쉽다라고 뭐 생각은 드네요. 아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는데 뭐 편안하다 뭐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머리는 살짝 남는데 제가 막 키가 크지 않아 가지고 키 큰 사람들은 위쪽 헤드룸 쪽은 조금 좁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캐스퍼 내가 진짜 알지 못하고 또 들었네. 프론트는 괜찮습니다. 실내 공간 2열 괜찮습니다. 제가 그 잘못 올린 거에 대해서는 다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너무 악플들이, 아유 이놈들. 자, 이 뒷모습을 보면 확실히 이 부분 보십시오. 이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차가 작아 보여요. 만약에 이 차량이 이 정도까지 조금 나왔으면 아마 뒷모습도 그냥 소형 SUV처럼 보여서 저 같은 사람한테 뒷모습이 안 예쁘다라는 소리를 조금 더 적게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뭔가 옛날에 그 무슨 악당과 싸우는 그런 영웅들의 그런 마스크 같이 생겼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뭐 캐스퍼, 이건 마트에서 사는 느낌. 그리고 요 밤바, 이 범퍼의 이 디자인, 이렇게 분리된 각자 하나의 범퍼인데 뭔가 분리되어 있는 이런 느낌도 저는 마음에 드네요. 근데 제가 다만 아쉬운 건 여기에 불이 들어왔을 때 차가 더 작게 보인다는,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더 작게 보이는데 이거 불이 더 들어왔을 때는 안 그래도 경차로 분류되어 있는데 좀 작게 보인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경차 같은 경우는 이 앞뒤로 길이가 3.6, 높이는 2m, 그리고 이 폭은 1.6을 맞춰야지 경차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이런 것들은 다음에 개선형이 나왔을 때는 혹시 저 같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다면 조금 더 이렇게 돼서 좀 더 넓게 보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트렁크. 트렁크는 생각보다 깊은데 생각보다 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폴딩이 아마 충분히 될 겁니다. 폴딩이 이렇게 180도까지나 180도 가까이 돼서 짐 실는 데는 충분한데, 이렇게 하면 2열을 충분히 실을 수는 있지만은 이런 턱 때문에 조금 이 위로 올리는 짐들은 좀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터보 밴이 있어가지고 밴을 사용하면 그래도 충분히 뭐 도심에서 짐 싣고 다니기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높아요. 여기가 생각보다 높아가지고 여성분들은 짐을 실어 올릴 때 조금 더 힘을 좀 더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여기에도 뭐가 있는데 여기는 짐 공간으로 쓰기에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얘는 이게 불편하네. 얘를 하려면 뒤에서는 못 당기네요. 차가 작아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얘는 이렇게 또 수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수납 공간은 없네요. 이거는 뭐 애프터마켓에서 싸제로 달아주면 좋을 것 같고, 또 트림 한번 보겠습니다. 심플하죠. 근데 요거는 기아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근데 뭐 현대기아나 다 같은 회사기 때문에. 그리고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론트도 리어랑 똑같습니다. 단지 다른 거는 이 윈도우 조작 버튼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전자식입니다. 전자식. 계기판도 전자식이고, 이게 모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여기가 컬러가 바뀝니다. 만약에 트래킹 모드 아니고 스포츠 모드 했을 때, 근데 노멀 모드랑 스포츠 모드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모드는 노멀이랑 스포츠밖에 없네요. 저는 이거가 시야가 가린다고, 모든 국내 브랜드뿐만 아니라 해외 브랜드 모두에 이거는 시야가 가린다고 생각을 해서 그닥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에어컨 시원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조금만 짧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튀어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이제 좀 살집이 있는 사람들은 운전할 때 물론 페달링을 해서 여기가 공간은 남지만은 뭔가 잠깐 쉴 때 무조건 저는 여기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에 비해 또 디자인은 예쁘게 뽑았죠. 열선과 통풍이 있는데요. 열선은 양쪽 2열로 다 있는데 통풍은 운전석에만 있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은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들, 이 핸들은 예뻐요. 뭔가 정말 심플하게 만들었는데 D컷이네? 이 왜 D컷이지? 스포츠성을 강조하기 위한 뭐 그런 건가 봐요. 캐스퍼는 성능이다, 실용성 아니고 성능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조용히 표시하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저는 좀 마음에 듭니다. 확실히 이 차량은 경차지만 2천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뭔가 버튼들이 많이 달려 있네요. 딱히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간이 없습니다. 대신 여기에 컵홀더가 있어가지고 컵홀더랑 휴대폰 꼽는 곳이 있어가지고 뭐 수납 공간이 없는 가운데서 뭐 나쁘지 않다. 하지만 레일을 절대 수납 공간은 따라올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거 있습니다. 이 팔걸이가 생각보다 있으면 진짜 편합니다. 제가 2, 3, 4에 이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2, 3, 4 옵션이 여기도 있네. 있다 보니까 이 팔걸이 하나가 운전함에 있어서 장거리 특히 그때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행으로 차량 반납을 위해서 주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게 터보 인스피레이션 모델인데 이 차량을 제가 한 10km 정도를 타다 보니까 확실히 제가 레이 프레스티지 탔을 때 터보가 아니었거든요. 그때 76마력이었나? 하여튼 7, 80마력이었는데 그때 진짜 확실히 차는 터보를 사야겠다. 경차는 이렇게 해서 지금 캐스퍼 터보를 한번 타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터보를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평지에서는 캐스퍼나 뭐 제가 탔던 그 터보 안 달린 차량이나 똑같았거든요. 근데 오르막에서 막 엄청 막 확 나가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출력이 모자라진 않거나 충분히 이거는 도심에서 어디를 가도 힘이 좋아가지고 갈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차량은 토크는 막 우와 할 정도는 아니지만 17점 몇이었나? 이렇게 토크는 한 17대 정도 나오고요. 연비가 12.3에서 12.8인 것 같아요. 아마 12.3은 터보 모델 달린 게 연비가 조금 안 좋아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가득 채워져 있을 때 보니까 한 400km 정도 운전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거는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은 근데 제 생각에는 터보가 달려고 출력이 있다 보니까 도심 연비는 한 7에서 9 정도는 나올 것 같고 고속도로에서는 그래도 한 15 전후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은 경차를 어떻게 고속도로 타나 하잖아요. 근데 저는 레일을 타고 전국 방방곳곳을 다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 차량을 도심이나 고속도로나 어디에서는 탈 것 같은데 방음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터보 지금 노멀 모드인데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꿔가지고 근데 이게 모드 바꿀 때 먼저 모드를 딱 먼저 누르잖아요. 그러면 왜 트랙션 모드가 먼저 되지? 드라이브 모드가 안 되고 아무튼 스포츠 모드로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는 이게 살짝 내리막인데 뭐 밟으니까 밟는 대로 나가는 줍니다. 근데 고속도로에서는 방음이 안 돼서 들려오는 소리 그리고 이게 막 고급차가 아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많이 시끄러울 것 같아요. 한 120에서 40km 이상 달리기 시작하면 그래도 저는 노래 크게 틀고 다니면서 전국 방방곳곳을 한번 다녀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는 이 중간 센터핏이 하단 부부가 걸리지가 않고요. 아이고 열선을 틀어놨더니 열선도 잘 작동을 하네요. 지금은 통풍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실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풍은 다행히 운전석은 됩니다. 제가 요즘 K3로 전국을 다니면서 정말 잘 누리는 기능 중 하나가 뭐냐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다행히 이 차량에는 인스피레이션 모델 이윤과 요거는 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레이는 크루즈 컨트롤만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레이도 팔고 캐스퍼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레이는 실용성, 이거는 성능면, 그리고 옵션 이런 것들로 강조를 해야 돼서 세분화된 건 있지만은
그래도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그래도 2천만 원을 하는데 좀 넣어주면 어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정말 제가 운전 모든 기능 중에 통풍 열선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굉장히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스포츠 모드로 달려서 한 100km까지 가봤는데 그냥 7, 80km는 그냥 쑥쑥 나가주고 브레이크는 그 성능에 대비해서 진짜 미친 사람처럼 운전하지 않는 이상은 브레이크도 잘 잡아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좀 진동이 있습니다. 에어컨을 한번 꺼볼까요? 에어컨을 꺼도 차가 작다 보니까 이게 진동이 조금 있네요. 이런 부분은 좀 씁쓸하지만은 그렇다고 이 차량에 너무 많은 걸 바라진 않는다. 제가 레이를 타면서 뭘 느꼈냐 하면 레이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한강에 놀러 가니까 가족차로 캠핑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 공간감도 가족 4명이서도 충분히 패밀리카로 쓸 수 있을 만한 공간을 확보해 줬어요. 물론 출력이 딸려서 지금 모델, 이제 나오는 모델, 그 전 모델에는 터보가 빠졌지만 초창기 모델은 터보가 있잖아요. 그런 중고차를 사면 충분히 성인 4명은 좀 어렵겠지만은 아이 2명에 성인 2명까지는 충분히 패밀리카로 이 경차는 쓸 수 있구나라는 기대감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댓글 다신 분 보니까 이 차량이 뭘 바라노 패밀리카도 아닌데 라고 했는데요. 이 차량이 레이보다는 뒷자리가 좁고 앞자리가 좁지만은 터보 그리고 옵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충분히 패밀리카로도 저는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큰 차, 더 좋은 차를 타면 좋겠지만은 이 차가 절대 세컨카의 개념은 강하겠지만은 패밀리카로서도 저는 나쁘지 않다, 손색이 없다는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의 굳이 단점은 이제 2천만 원이나 하는 와이프차가 2019년식인가 20년식인데 그 차를 풀옵션보다 조금 빠진 걸로 샀을 때 2,100에 샀다 하더라고요. 소형차인데 그런 거 치면 물론 시대가 좀 바뀌었긴 하지만은 조금 비싼 감이 있다라는. 잠시만요. 지금 너무 떨려서 트래킹 모드에서 드라이브 모드에서 그래도 떨리네. 이 차량은 조금 떨립니다. 그리고 확실히 초반 가속력이 이게 100마력이고 차량이 작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도심에서는 전혀 부담 없이 빵빵 나가주네요. 그리고 이 차량이 21년도까지는 취등록세를 50만원까지만 지원해줬대요. 근데 올해부터는 75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차량 가액이 1875만원 정도만 되면 취등록세가 없어요. 2% 등록세, 2% 취득세. 근데 이 차량은 친구도 이제 옵션 빠져서 1970인가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 85만원이 나왔다 하면 10만원만 더 내면 되고 79만원이 나왔다 하면 4만원만 더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취등록세도 몇만원 내고 취득을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2년도부터는 취등록세를 75만원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영원입니다. 하지만 그 가액이 넘어가면 이 차량을 인스퍼레이션 모델 그리고 풀옵션 모델을 사게 되면 몇만원을 더 내겠죠. 근데 다른 차에 비하면 확실히 경차는 사실 연비로는 이 경차는 경차답지는 못합니다. 제가 어느 경차를 타봐도. 그런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연비 빼고는 모든 면에서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취등록세라 용도에 따라서도 이제 기름값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빨리 캐스퍼 그리고 레이 같은 그런 마티즈 같은 이런 경차들이 빨리 하이브리드나 전기차가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되면 사실 다른 차들의 판매량이 줄어들겠죠. 물론 고급차를 팔아야 마진이 많게,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는 나오기는 어렵겠네요. 뭐 레이는 전기차가 나온다고 하지만은 130km? 개선돼서 130km 정도 가더라고요. 그러면 불편합니다. 바쁜 사람들한테는 불편해요. 물론 앞을 왔다 갔다 하고 단독 주택에 살면서 아니면 전기차 충전을 내 동네 주변에는 많이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면 아이고 간지러라 130km 정도 달리는 거면 크게 메리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휘발유 모델만 나와주면, 하이브리드 모델 나오면 이거 안 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게 언급하는 게 그리고 뭐 2열이 모닝보다 작다, 마티즈보다 작다, 저도 그런 줄 알았죠. 시트가 독립적으로 움직인다고 알기 전에는. 근데 그 차보다는 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약간 소형 SUV 형태의 이런 박스카처럼 나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고차보다는 큰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사람마다 느끼는 거랑 이런 수치가 이게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 생각보다 이 레그룸 공간감은 좀 괜찮았고,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그냥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차량을 제가 시승한 이유는 2열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고, 댓글 악플 얼마나 많은지요. 너희들도 너희들이다. 야, 안 보고 그렇게 악플을 달면 사실 뭐 상처보다는 사실 뭐 재밌게 대응을 했었는데요. 저도 악플에 대해서는 악플 달면 상처받기보다 그냥 뭐 개소리 하지 마라, 뭐 댓글 더럽게 다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달아주거든요. 그렇게 상처는 안 받는데요. 뭐 그 말은 댓글을 달아도 무관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구독은 좀 하고 좋아요는 누르고 이렇게 좀 댓글을 달면, 악플을 달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캐스퍼는 제가 처음 탔을 때보다는 제가 계속 언급하지만은 좋습니다. 나쁘지가 않아요. 제가 이 첫 번째로 쇼츠로 올렸던 영상에 대해서는 제목을 제발 보지 말라고 제가 잘못 알았다고 할 만큼 이 차량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괜찮아요. 물론 이 차량이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요새는 모든 것이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냥 시대의 흐름, 시대의 그 흐름은 어쩔 수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2천만원, 1,900만원, 그리고 만약에 영업용으로 부가세 혜택까지 받으면 1,700, 1,800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나쁘지 않다. 캐스퍼를 사시는 분들은 알아두십시오. 터보 사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잠깐 뒤트렁크에서 언급했는데 이 차도 밴이 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밴은 뭐 달리거나 이런 거보다 짐 싣고 다니는 용도가 클 거 아니에요. 밴을 레이 사십시오. 저는 레이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성능, 경차를 타지만은 좀 성능, 디자인을 생각한다. 그러면 캐스퍼. 근데 실용성을 선택한다. 그러면 레이. 근데 제가 최근에 들었을 때 레이가 판매량이 더 많다 하더라고요. 아직은 뭔가 재미와 성능 이런 거보다 실용성을 더 따지는 이런 경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선호도가 좀 더 크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작은 사람은 좀 커 보이고 싶은 그런 좀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나중에 페리가 됐을 때, 풀체인지 됐을 때 좀 바뀌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은 있지만은, 그리고 공간감, 레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경차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센터페시아도 추후에 페리가 되거나 풀체인지가 됐을 때는 좀 더 이 무릎에 대한 공간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짧게 만들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리어 레그룸 괜찮습니다. 헤드룸 괜찮습니다. 물론 저보다 키 큰 사람들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은 2열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가격 1,900만원. 보통 제가 볼 때 뭐 1,700, 1,800부터 시작할지 몰라도 구매는 1,900선부터 시작될 겁니다. 왜냐하면 인스퍼레이션이 좋거든요, 옵션 면에서. 그리고 뭐 터보가 달려있는 모델이 1,900만원 선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살 거면 터보 사십시오. 그러면 오르막도 와 쭉쭉 올라간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크게 뭐 그렇진 않네. 처음 번 주행했을 때는 제가 성인 남자 2명 한 160km, 170km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출력에 대한 부족함은 크게 느끼지 못했거든요, 경차 대비. 캐스퍼를 산다, 흰색의 터보를 사라.